교수가 된 친구가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일만 하다가 쓰러졌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목수 장인이 제자와 함께 거대한 상수리나무 앞을 지난 적이 있었다. 제자들이 그 크기와 장대함에 놀라고 있는데 스승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쳤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이 묻자 저 나무는 크기만 했지 형편없는 나무다. 배로 쓰면 무거워서 금방 가라앉으며 가구로 만들면 금방 부서진다. 그러고 밤이 되자 상수리나무 신이 와서 너는 어찌 나를 보고 형편없다 하느냐. 만약 내가 열매를 맺고 쓸모가 있는 나무였다면 사람들이 벌써 베어버려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오래 살아남아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그늘이 될 수 있었다. 모두가 찾는 쓸모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요절할 수 있다. 자신이 재능이 있다고 너무 나서지 마라. 재능은 상대적인 것이라 경우에 따라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재능이 없다고 불평할 것도 없고 재능이 많다고 좋아할 것도 없다. 자기 생각을 마치 모두의 생각처럼 포장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무시부터 하는데 답답합니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틀린 것도 아니다. 이웃과 한패가 되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고 떠들어대면서도 입장이 달라지면 자기는 그들과 한패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이 어딘가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 역시 크게 빠진 자는 아니다.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갈 때는 한 사람이 길을 잘 몰라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 길을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셋 중에서 두 사람이 길을 잘 모르고 한 사람만 잘 알면 헛수고만 할 뿐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 길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나쁜 생각에 깊이 빠져 있어서 비록 나 혼자만 오라도 그 목적지에 도착할 가망이 없으니 이 어찌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있겠는가.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항상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파악하여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한다. 30년 넘도록 한 가지 일만 하다가 얼마 전 퇴직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그만두니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에 정신을 빼앗겨 정말 중요한 자신의 본성을 놓치고 산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나라의 이름을 알리게 되고 씨름꾼은 상대를 넘어뜨려야 뽐낼 수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세상 이치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이끌려 살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매몰되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다. 하루는 사냥을 하러 숲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러다 유난히 큰 까치 한 마리를 겨냥해 활시위를 당기려는 중에 시끄럽게 울어대는 매미 하나가 나의 시선을 끌었다. 매미가 자신을 잊을 정도로 크게 울고 있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뒤에서 매미를 사냥하기 위해 노려보고 있었다. 서서히 다가가서 매미를 잡으려는 순간 이번에는 사마귀 뒤에 까치가 있었다. 내가 사냥하려던 까치가 그 사마귀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젖가치를 사냥하려는 나 역시도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겨 떠나를 내던지고 얼른 도망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밤나무 숲을 지키는 관리인이 나를 도둑으로 알고 쫓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뒤 알게 되었다. 눈앞의 나의 이익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나를 잃어버렸다. 나 자신을 잊고 세상 사는 이치만 따르다 보니 결국 나도 사냥감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이치에 정신이 팔리면 나를 볼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세상과 떨어져 자신을 바라보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지인이 유명한 옷딱집에서 저를 대접을 해주었지만 알러지 때문에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남은 보지 못하고 자신만 아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옛날에 바다새 한 마리가 노나라에 날아들었다. 그러자 노나라 왕은 그 바다새를 궁으로 데려와 환영잔치를 해주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양고기며 돼지고기 등 최고의 요리를 차려주었다. 하지만 바다새는 그런 환대를 받고도 걱정과 슬픔에 잠긴 채 고기 한 점, 술 한 잔 먹지 않다가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이는 노나라 왕이 새를 자신의 방식대로 대했기 때문이다. 바다새는 깊은 숲에 데려다가 잘 쉬게 하고 호수에서 자유롭게 물고기를 잡아먹도록 하며 다른 새들과 어울려 놀게 해주는 것이 잘해주는 것이다. 그런 새에게 환영잔치가 무슨 소용이고 먹지 않는 산의 진미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남은 못 보고 자기 생각만 하면서 배려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잘해준 만큼 남이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한다. 배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배려도 해주기가 힘들다.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과 성품이 있고 원하는 것이 다르다. 또한 각자의 그릇이 있기에 능력도 서로 다르다. 작은 자루로는 큰 물건을 담을 수 없고 짧은 두레박으로는 깊은 우물에 물을 퍼마실 수가 없는 법이다. 옛 사람들이 사람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를 적성에 맞게 배분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의 대화는 장자의 우화 내용을 재구성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가족과 회사를 위해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옮기고 가족 부양에 책임을 지려본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무엇인가를 향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회사와 가족이 아닌 다른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장자가 말했듯이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 정성을 다하면 나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떤 생각과 목적도 없는 순수한 나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